왜 쥐들이 이렇게 커졌냐면 참호전에서 인육을 먹어가지고 돌격했는데 돌격이 안 돼. 이렇게 들어보니까 뼈밖에 없어요, 다리가. 33,771명의 유대인, 슬라브인, 집시인, 모함받은 사람들을 2박 3일 동안 계속 쏜 거예요. 사람 학살 공장 기계처럼 분업을 해서. 달려오는 애들 그냥 전략과 전술이 없고 무조건 대량 학살의 시작이 1차 대전이었어요. 아주 오늘 팽팽한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세계 정세는 암흑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스라엘 하마스도 여전히 전쟁 중인데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걱정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떠올리게 되는 요즘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고자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역사 매니아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분이죠.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연구하는 분이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남보람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모두 전쟁 박사님이십니다. 뭐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썬킴 선생님께서는 전쟁사를 중심으로 역사책을 쓰셔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죠. 지금 60세를 넘었습니다. 나이가 60세가 아니라 60, 깜짝 놀랐어요. 60 그냥 동안이라고. 60쇠를 예, 넘었습니다. 60세. 남보람 박사님께서도 전쟁사학자로 전쟁만 23년 연구하셨고 6.25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죠. 제 나이 또래에는 전쟁사만으로 커리어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은데 어쨌든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늘 팽팽한 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썬킴, 저는 존남이에요. 존남이요? 네, 존남. 존남. 전쟁사 쪽 컨텐츠에서 저도 존남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예. 그 방송에서도 그 이름 쓰시나요? 쓰고 있습니다. 아, 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존나 재밌는 방송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전 세계가 정말 극도의 긴장 상태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2025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전부 다 전쟁에 휩싸여 있잖아요. 저는 이거 어떻게 보냐면 2차 세계대전의 죗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의 그 분노, 죽음의 값을 마치 전쟁 바이러스가 80년 동안 잠복해 있다가 지금 깨어난 것처럼 난 이렇게 전쟁을 철학적으로 말씀하시는 분 처음 봐요, 진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3차 세계대전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참 저는 약간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을사년이잖아요. 네. 을사늑약이 체결된 그 을사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그 뻔한 얘기를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는 저도 알고 다. 뭘 뻔해 이게요. 사실 지금 명색이 전쟁사학자가 전쟁 얘기 나오는데 자꾸 웃음이 나와가지고 네네네. 이 시간 이후로 웃거나 이빨이 보이면 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네, 예. 오늘의 주제 1차 세계대전 대 2차 세계대전. 자, 각 전쟁을 한마디로 좀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1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또 무식함의 끝판왕이었어요. 무식함의 끝판왕이라고 정리해 자, 주셨습니다. 왜냐면 그 1차 대전 이전까지의 전쟁 양상, 전투 양상이 어떤 양상이었냐면 뻥 뚫린 벌판에서 일렬로 쭉 줄을 쓴 다음에 뒤에선 북치고 삐빠빠빠빠빠빠빠 피리를 불고 네. 착착착착착 걸어와요. 네. 그래서 서로 총을 쏴요, 탕. 우리 집에 외환니 같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이렇게 해요. 네. 당시 전투는 약간 매너가 있었어요. 이렇게 싸우다가 어느 정도 승패가 결정됐다 그러면 서로 인정을 해요. 내가 졌다. 네. 따닥따닥 말 타고 와가지고 우리 장군님이 보내신 전령입니다. 뭔가 당신이 이겼다. 여기서 끝. 나름 전투가 룰이 있었고 매너가 있었는데 근데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기관총이라는 새로운 신무기가 등장을 했던 때거든요. 지휘관들은 네. 이때 마인드가 있는 거야 아직까지. 무조건 돌격. 당연히 돌격하면 드르륵 죽죠. 네. 근데 이 지휘관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호루라기 부르고 돌진이에요. 이게요. 저쪽 참호에서는 기관총만 이렇게 내들고 돌리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달려오는 애들 그냥 드르륵 다 쏴 죽여요. 전략과 전술이 없고 무조건 대량 학살의 시작이 1차 대전이었어요. 군에서 그 사격할 때도 최저 표척사라고 그래요. 지상에 아슬아슬하게 총알이 떠서 최대한 지상 위에서 많이 가게. 그래야 또르륵 죽일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발된 것도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량 학살전이다. 물론 우리 남 박사님이 훨씬 더 스케일이 크고 무섭겠지만 네. 일단 시작은 1차 대전이었다. 자, 2차 세계대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인류에 대한 범죄였다. 인류의 범죄다. 내가 졌다. 2차 세계대전은 수억 명의 사람들을 고통 속에서 살게 만들었죠. 20세기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후회 속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어떠한 특정 민족이나 국가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적개심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살아가는 이유는 2차 세계대전 때문입니다. 이런 비극이 어딨나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나 이 국가는 좀 마음에 안 들어. 네. 자, 1,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수도 있어서 각각의 전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언제 왜 벌어졌나요?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쁜 삐이 딱 한 놈 도라이가 있잖아요. 히틀러가. 입에 담기도 싫은. 네. 그래서 선악 구도가 정확하거든요. 나름. 네. 근데 1차 대전 같은 경우는 다 나쁜 놈들이에요. 어디 쪽에 우리가 마음을 대입해야 될지 몰라요. 네. 간단하게 1차 대전이 왜 발생을 했냐면 독일 바로 밑에 오스트리아, 정확하게 말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제국이었는데 네. 오스트리아가 그 식민지를 좀 건설해 보겠다고 오스트리아 밑에 있는 보스니아란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를 식민화를 시켜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범게르만 민족이에요. 근데 발칸반도에 있는 보스니아는 범슬라브 계통이었거든요. 러시아. 똑똑하다. 역시 앵커님이시다. 예. 지금 또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지금 게르만 민족인 오스트리아가 슬라브인 보스니아를 식민화시켰잖아요. 네. 이거를 러시아가 딱 보고 라시스 저 새끼 새끼에서 도스토옙스키 해가지고 지금 몇 새끼가 지나갔습니다. 팡! 차이코픈 새끼. 지금- 어서다. 와 이겼다. 지금 이가 한 6개 정도 보이셨는데 8개부터는 저희가 패로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6개 보이셨습니다. 너무 방금. 길어서 하품하다가. 그 러시아가 딱 본 거예요. 지금 쟤네들이 우리의 영역인 발칸반도 대부분 슬라브 민족이니까 네. 게르만족이 들어오네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른바 우리가 1차 대전의 도화선이 됐다고 하는 사라예보 총격 사건이 발생해요. 보스니아의 수도가 사라예보였는데 네. 거기에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놀러 가요. 네. 놀러 가겠죠. 어이 식민지 여러분들, 내가 너희들 주인이야. 식민지 조선에 일본 황태자 부부가 놀러 온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보스니아의 가브릴로라고 하는 19살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쏴 죽여요. 빠방! 죽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죽어요. 부부가 다. 나비 효과였다. 자, 1차 세계대전이 4년 그렇죠. 14년부터 18년까지. 4년 그리고 21년이 지나서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라는 이 인간 쓰레기 한 새끼가 일으킨 전쟁이 맞습니까? 일단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 근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독일에 물렸잖아요. 네. 그 돈을 갚으려면 세대를 거쳐서 평생을 갚아도 못 갚습니다. 그 당시에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적개심의 증가예요. 영토를 떼서 줬잖아요. 그 영토 떼어서 나갈 때 거기 살던 사람들은 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적개심.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던 국가들이 1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 민족과 국가들을 자르고 조각내서 완충지대처럼 만들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요. 네. 분할된 영토와 늘어난 그 국경선 사이에서 적개심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네. 그것을 보고 있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렇게 보니까 쬐깐한 나라들이 있으니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잘 또 먹고 싶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군사과학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을 하죠. 그러면 안 뭐냐면 됐었는데. 화포의 치명성과 거리가 늘어나고 네. 군대를 빨리 전방으로 보낼 수 있는 철도 도로가 엄청나게 발전하니까 국가들이 적개심과 욕망을 갖고 있는 가운데 주변을 의구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누가 나 공격 안 하나. 이렇게 전쟁이 터지기 너무나 좋은 상황. 거참 전쟁하기 좋은 날씨일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뱅크 벌기 딱 좋은 날씨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나타난 게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네. 세계를 망치는 악인은 뭔가를 짓밟지 않고 상황만 바꿔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적개심을 히틀러는 그것을 중간에 뭘로 바꾸냐면 아리아인 제일주의, 유태인 절멸 계획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야, 우리 갚아주자. 다시 전쟁하자.
우리가 히틀러가 나쁜 거는 이 새끼 나쁜 놈 많이 죽였어 그게 아니라 평화로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수십 년 수백 년간 놓치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인류 공통의 적이고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가야 돼요. 물론 둘 다 가슴 아프고 잔인한 전쟁이었지만 그래도 굳이 꼽자면 어떤 전쟁이 더 참혹했다고 보시는지요? 1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위생적으로 전투가 치러졌기 때문에 전투를 안 치르고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억울하게. 서부전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프랑스와 독일군이 이렇게 교착점에 빠지면서 북쪽부터 남쪽까지 쭉 대략 한 700~800km 정도? 거의 한반도. 좀 넘죠. 땅 파가지고 이제 참호전이 들어갑니다. 네. 보통 성인 키가 180 정도 되니까 깊이를 한 2m를 팠어요. 네. 그 안전하게요. 참호가 뚫린 상태에서 비가 오면 그냥 웅덩이가 되잖아요. 그쵸. 이 웅덩이 계속 있다 보니까 다리가 썩어요. 아이고. 쥐새끼들이 엄청나게 들끓어요. 아, 뉴욕 지하철에 가시면요. 네. 쥐가 이만 돼지 새끼만 해요. 그 쥐가 그러면 1차 세계대전 때 있었다는 겁니까? 그 정도 사이즈의 쥐들인데 왜 쥐들이 이렇게 커졌냐면 참호전에서 인육을 먹어가지고. 돌격했는데 돌격이 안 돼. 이렇게 들어보니까 뼈밖에 없어, 다리가. 군인도 자기가 죽을 때 뭔가 깨끗하고 명예로운 곳에서 죽고 싶은데 1차 세계대전은 이거 이쪽을 지금 대변해 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정하실 가산점 부분은 하나, 그 네. 인정하시고. 네네. 1차 세계대전의 그런 조건은 그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네. 2차 세계대전 때는 잘못됐으나마 애국심이라든지 뭐 민족의 미래 이런 걸 생각하고 싸웠지만 네. 1차 세계대전 때는 그냥 뭔지 모르고 가갖고 그냥 속으로 울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무기가 차라리 그 당시에 조금 더 개발이라도 됐으면 한쪽만 좀 큰 피해를 입고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 비등비등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침 되면 일단 뭘 하냐면 포격으로 상대편이 이제 못 나오게 이제 정신을 빼기 위해서 포사격을 합니다. 네. 끝난 다음에 이제 장교가 삑 호루라기를 불면 돌격 해서 뛰어가요. 그런 다음에 다 쓰러지면은 또 다음 또 돌격. 쓰러져 있는 전우들이 썩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밟고 가는데 사람 몇백 명 죽이고 1m 전진, 몇백 명 죽이고 1m 후퇴. 이거 4년 동안 했다니까요. 화나죠? 아, 좀 어지럽네요.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르고 그냥 차라리 죽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정말 군인 입장에서는. 2차 대전의 그 첨단 무기가 오히려 더 고마울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는 무기의 참혹함이라는 것은 그것이 일반화됐을 때 더 참혹합니다. 네.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무기에 대한 공포, 저는 이게 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2차 세계대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 상선을 공격하고 물류를 실은 선박을 공격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신사협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민간인은 안 건드린다. 근데 이제는 민간인을 건드리는 참혹한 비인간 비윤리의 전쟁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민간인을 공격하면은 이 적개심이 극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포인트입니다. 온 국민을 포함한 국가가 전쟁에 참여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1차 세계대전으로 피해자가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공식적으로는 1,600만 명이 죽었거든요.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3천만 명까지 얘기를 해요. 스탈린이 그 유명한 말 했잖아요. 한 명, 두 명 죽은 거는 비극이지만 이게 1000단위, 만 단위 돌아가면 이게 통계가 돼버린다. 네. 아, 이거 엄청난데 이건 2차 세계대전 앞에서는 또 명함을 못 내밀잖아요. 2차 세계대전은 6,700만 명. 내가 졌다고 했잖아, 내가. 이건 7,500만 명. 1차 세계대전 때는 아무래도 20년 전이니까 인구가 적지 않았겠느냐. 네. 근데 안 그래요. 비슷해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에서 몽창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구가 비슷해졌을 때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이 2차 세계대전 얼마큼 기술이 개발됐습니까? 지상전에 일단 전차죠. 탱크가 등장하는군요. 네, 여기까지 탱크가 없었어요. 영웅기 도동도동도동도동. 근데 그것만 있느냐. 땅에는 전차가 있으면 하늘에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슈트카 나오고 난리가 난 거지, 이제. 세 번째는 땅 얘기했고 하늘 얘기했잖아요. 네. 바닷속의 잠수함. 확실히 이 무기, 이 기술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개발이 덜 된 상태, 하지만 처음 현대식 무기가 이용된 전쟁. 당시에 참호전에 있었던 그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처음으로 대량 학살전을 경험해 보니까 네. 포탄 파편을 맞고 자기 배에서 창자가 쏟아지는 걸 보고 자기 손으로 창자를 잡고 쇼크가 왔다. 그리고 어떤 병사는 날아오는 포탄이 옆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두개골이 깨진 거 얘기해요. 네.
그 두개골이 깨진 상태에서 뇌가 보이는 상태에서 돌격을 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2차 세계대전이 참여한 군인 입장으로 봤을 때 더 네. 잔인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독소 전역. 이 전역에서 자그마치 많게는 3,500만 명까지 전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거기 추운데 그거 추워가지고 피해 많았잖아요. 그럼요. 그냥 세 가지로 얘기하면 됩니다. 추위와 굶주림과 비인간. 네. 거기서 그렇게 오래 전쟁을 할 줄 모르고 그냥 헐벗고 들어갔어요. 아이고. 얼어 죽습니다. 네. 얼어 죽은 병사들을 중간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정표를 씁니다. 이렇게 얼어 죽은 걸 그대로 박아놔요.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서로 겁을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신발 밑창을 잘라서 먹는다.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하라. 이것만큼 잔인한 게 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랬군요. 더 그 1차 심해. 대전 이후에 이제 그 발전한 게 성형수술이에요. 포탄 맞고 얼굴 날아가고 이거 한 거. 그러니까 미용 목적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면 생활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성형이군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의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복원을 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형수술의 시작이에요. 참호전의 특성상 얼굴이 많이 다칠 수밖에 없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근데 돌격하다 보면 제일 먼저 총알과 유탄에 맞는 것이 이제 얼굴 부분이니까 삑! 호랑이 불고 얼굴 올리는 순간 다다다닥 죽는. 그 당시 검색해보면 당시 1차 대전 그 참전 용사들 그 성형수술한 사진들이 몇 개 남아있거든요. 네네. 정말 비참하다니까요. 와. 더 잔인한 게 뭐냐면 당시 그 전선에 있던 병사들의 편지들을 다 군수노부가 다 이걸 검열했어요. 네. 왜냐면 이 상황이 후방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우리 아빠가 다리가 날아갔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었어. 병사들의 편지가 다 이런 편지였어요. 아빠 정말 밥 잘 먹고 있고 정말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이게 진짜 잔인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난 지금 다리가 날아가가지고 곧 죽을 건데 편지를 와, 이거 너무 끔찍하다. 이거는 저거 이기기 힘들 것 같아요. 저의 감성을 건드렸어요. 2차 세계대전 네. 하면 1962년에 작곡된 네. 쇼스타코비치의 바비아르라는 교향곡 13번입니다. 앱투센코라는 사람의 바비아르라는 시에서 착상한 거예요. 바비아르에는 비석이 없다. 나는 두렵다. 유대인들처럼 말이다. 내가 옛 이스라엘이라고 여겨본다. 그리고 여기 십자가 위에서 나는 소멸되지 고문당하여 지금까지도 나에겐 손톱 자국들이 남아있다. 뭔가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고 시니까 그렇잖아요. 네네네. 1941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네.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수부대 아인자츠 그루펜이라는 조직이 33,771명의 유대인, 슬라브인, 집시인, 모함받은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그 충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박 3일 동안 계속 쏜 거예요. 그래야 3만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대는 마치 사람 학살 공장 기계처럼 분업을 해서 이들을 죽여요. 사람을 분류하는 사람, 몰아넣는 사람, 붙잡아 놓는 사람, 발로 차는 사람, 총을 알을 계속 끼우는 사람, 기계처럼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33,771명을 죽이는데 모두가 어두운 얼굴,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지루하고 시끄러워서. 이 일이 그릇된 일이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교훈이 뭐냐 하면 탄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우슈비츠에서 가스로 죽인 거예요. 가스로 죽일 때 왜 샤워실에 간다고 속이고 데려갔을까요? 옷을 벗겨야 빨리 죽이고 부산물을 따로 처리 안 해도 돼. 사람을 단체로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600만 명을 죽였다는 것은 이건 너무 잔인하고 참혹한 거죠. 어떻게 그런 생각만 하면서 살 수가 있었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그럴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독일 온 국민이, 일본 온 국민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뚫고 솟아나올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안 것이 그게 비극인 거예요. 누구든. 우리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아우슈비츠 같은 경우에도 정말 끔찍한 게 뭐냐면 독가스 가스실에 넣고 문 딱 닫고 이거 깡통 까줘 최대 10분 동안 살아있어요. 그래서 벽에 보면 손톱 자국이 사방에 긁혀 있어. 10분 동안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역할이 바뀐 것 같아요. 자, 성키님. 제가 졌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2차 대전을 이겨요 이거를. 네.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차 대전에 독일이 폭망했습니다. 네. 근데 불행의 씨앗이라고 뭔가 하나 씨앗이 등장을 해요. 히틀러가.
히틀러가 1차 대전 때 독일군 소속이었어요. 그때부터 활동을 했군요. 훈장도 받았어. 훈장도 받았어. 아유, 이야. 1차 세계대전은 히틀러를 탄생시킨 전쟁이군요. 근데 한 전쟁 같아요, 이렇게 들으면. 같은 전쟁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우리 작가님과 PD님은 이렇게 1차 대전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걸? 아니, 합치겠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합치는.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더더욱이나 3차 세계대전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확신이 듭니다. 전쟁의 무서움을 아는데 왜 인류는 어리석게도 이 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몰라요?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렇게 오래 하고 있는 거고. 네. 저는 역사는 발전한다고 생각 안 해요. 역사는 반복돼요. 네. 북한이 ICBM을 쐈다. 쐈나 보다. ICBM 뭐냐? 뭔가 있나 보지. 아유, 또 저런다, 또. 약간 이런 느낌.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진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끔찍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절망적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3차 세계대전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무기가 우리 민중에게 있습니다. 오. 시대 정신이에요. 그건 바로 자유, 민주, 평화, 평등, 복지. 그러니까 시대 정신은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조회수가 100만이 나온다. 그럼 100만 명이 우리가 같은 인식을 가지게 되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이 100만 명에게 전파하면 200만 명. 계몽의 다단계. 이 프로그램 방송 대상 받을 것 같아, 이거. 제 뒤로 두 분 다 이동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대화가 통했다고 생각하시면 한 손으로 반쪽짜리 하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긁혔다고 생각하시면은 엄지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유, 사랑해요.